발표와 토론. 이번 시간에는 경청의 자세와 협상의 개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 상대에게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효과적인 대화와 경청의 중요성, 경청의 자세와 방법, 그리고 협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학습할 김주리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효과적인 대화와 경청의 중요성, 경청의 자세와 방법, 협상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경청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경청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협상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대화와 경청의 중요성. 먼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대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대화란 사적인 말하기로서 1대1 또는 1대 다 상황에서 사적인 친밀감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대화는 친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상대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든지 상대와의 사이가 더 나빠졌다면 대화를 잘했다고 말할 수 없죠. 대화를 통해 상대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싶다면 무엇보다 공감의 기초에 대화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즉,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며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대화는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으로서 쌍방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대화의 방해 요인을 살펴볼까요? 대화의 방해 요인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화제가 시시하다고 단정하거나,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비판하려고만 하거나, 세 번째, 지나치게 흥분하면 대화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네 번째,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다섯 번째, 무엇이든 종합 정리하려고 하는 것도 대화의 방해 요인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고 있지 않거나, 일곱 번째, 다른 곳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멍청하게 듣거나, 여덟 번째, 난해하거나 전문적인 표현을 싫어하는 경우도 대화의 방해 요인입니다. 또 아홉 번째는 감정이 호소하는 말에 약하거나 마지막으로 사고력을 낭비하는 것도 대화의 방해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화를 방해하는 요인 대부분은 상대방의 경청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경청은 음악을 듣거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감각적 듣기와 달리 사람의 의중을 간파해야 하는 식별 과정이 수반됩니다. 간혹 말의 깊은 의미를 알아채지 못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경청의 자세와 방법. 이번에는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쓴 사람의 의중을 간파하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듯이 남의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받을 때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어간의 의미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마음은 물론 행동으로도 잘 듣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 언어라고 불리는 눈의 위치, 얼굴 표정, 손짓과 몸짓 등의 제스처는 물론 장소적 여건, 시간적 여유 등이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경청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레시카는 적극적 경청을 위한 10계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말을 멈출 것. 둘째, 상대방을 편하게 놓아둘 것. 셋째, 상대방에게 듣고 싶다는 태도를 보일 것. 넷째, 상대방과의 사이에 불필요한 잡음 요인들을 없앨 것. 다섯째, 상대방의 의도나 취지를 격려해 줄 것. 여섯째, 참고 기다릴 것. 일곱째, 논쟁과 비판은 부드럽게 할 것. 여덟째, 반론보다 질문을 할 것. 아홉째, 감정을 억제할 것. 열째, 발을 멈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몸짓 언어와 관련이 있는데요. 적극적 경청을 위한 10계명을 토대로 대화나 토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몸짓 언어들 중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보면 몸의 자세와 제스처, 신체적 접촉, 얼굴 표정, 시선, 위치 선정이나 좌석 배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몸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면 의자에 앉은 경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지 뒤로 젖히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팔짱을 끼고 듣는지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한 친근감이나 적대감을 표시하는 몸동작이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며 몸을 뒤로 젖히는 자세는 상대방의 말을 안 듣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접촉도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인데요. 이는 어깨를 다독거린다거나 손바닥을 부딪히는 것을 통해 동의나 수용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은 문화권마다 다르고 남성과 여성의 방법이 다르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표정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웃음의 유형과 의미도 다양하며 고개의 위치나 입술 모양 등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지를 간파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경우는 진지하게 듣겠다는 표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의 위치나 시선의 방향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적절한 눈 맞춤이나 윙크를 통해 동의를 표시하거나 확인의 피드백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곁눈질이나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표시하는 징표이며 눈을 감는 것은 반대 의견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죠.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 주세요. 협상의 개념과 중요성.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협상은 교환하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양측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협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하여 그의 호감을 얻어내는 방법에 초점을 둔 지식과 노력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대화와 협상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소규모 집단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 상품을 팔고 살 때, 갈등 그룹 간의 의견을 조정할 때, 크고 작은 규모의 조직의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 조직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상인데 그 과정은 대화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협상은 토론과 교섭을 포함하는데요. 먼저 토론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 일치를 결정하기 위해 양측에 의해서 함께 채택되는 제안이나 토의 내용을 말하며, 교섭은 상대의 행동을 변경시키기 위해 협상 당사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동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사람 이상 또는 두 집단 이상이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익 충돌인 사회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상대방과의 불일치와 부조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갈등이 지속될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회 활동에도 큰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부조화 상태를 극복하고 상대방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갈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따라서 협상이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축소하거나 해소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협상의 중요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권력이나 무력에 의한 일반적인 제압이나 복종보다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상호 제안을 명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합의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성은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협상이 타결되면 협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협상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상은 오늘날 의식의 변화로 중요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군주나 우덜은 가장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갈등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권력자이거나 윗사람일 경우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말고 참아야 했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결정보다는 지시나 명령에 대한 복종, 권위자에 대한 중재, 기존 관례 등이 효력을 발휘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집단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 전통적인 권위보다 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되면서 대화를 통한 소통과 토론, 협상 등과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O 또는 X를 클릭해주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청의 자세와 협상의 개념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상의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